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8월 4일 오후 중국군이 사상 최초로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11발의 동펑 15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정확히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다행히 대만을 방문하는 미하원 낸시 펠로시 의장이 탄수송기를 격추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후로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듯한 미국과 중국의 초긴장 상태가 대만 방문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을 발표한 직후 지난 8월 2일 야간부터 중국은 대만 해협에 육해 공군할 것 없이 대규모 전력을 집결시켜 실탄 사격을 실시했는데요. 중국은 이에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 북부와 북동부 해역에 항해 금지 구역을 선포했고, 이 해역에서 해군 공군을 모두 동원해 미사일과 어뢰, 함포를 발사하는 대규모 무력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또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던 와중 실제 공습이 발발한 듯 타이베이에는 실제 공습 경고 사이렌이 울렸다고 합니다. 당시 대만 영공에서 중국의 전투기와 대만, 미군의 전투기가 실제로 대치하며 파일럿들의 손가락 하나만 미끄러져도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제3차 세계대전이나 다름없는 전쟁이 시작될 뻔했던 일촉즉발의 7시간, 중국과 대만, 미군 사이에 얼마나 치열한 신경전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막말로 유명한 후시진 전 환95 편집장은 미군 전투기가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에스코트한다면 그것은 침략이라며, 중국군은 펠로시가 탄 비행기와 미군 전투기를 강제로 쫓아낼 권리가 있고 경고가 통하지 않는다면 격추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탄 전용기를 격추시키겠다는 중국의 협박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방문하는 경로를 확인한 순간 열이 뻗칠 대로 뻗친 중국이 대만을 관할하는 남부 전구는 물론 동부 전구에도 비상체제를 선포하고 육해공군 미사일을 총동원하는 무력 시위에 나선다고 밝히며 엄청난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했는데요. 지난 8월 2일 밤 9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탑승하고 있던 C-40C VIP 수송기가 ASDB를 켜고 다시 해협 인근에 다다르는 순간 중국에서는 수호이-35 전투기가 R-77 계열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KS-172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여 출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낸시 펠로시 의장이 탄 수송기를 격추할 준비를 갖추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펠로시 의장이 탄 전용기가 대만 공역에 들어서자 중국은 수호이-35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대만 해협 중간선을 통과했고,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일대에는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공습 경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에 가만히 있을 미국이 아니죠. 중국이 대만에 대한 포위를 실시하자 미국 역시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을 대만 동쪽 500km 해역까지 접근시켰고,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둘러싸고 정면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최소 4대로 구성된 요격 편대를 갖춘 중국의 수호이-35 전투기는 사거리 약 170km의 러시아제 R-77 계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사거리 400km 이상 되는 KS-172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갖추고 있어 매우 위협적인 상대였습니다. 긴박한 상황에 미국 역시 중국의 전투기가 식별되자마자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있는 주일미군의 태평양 공군 제18비행단의 F-15C 이글 전투기 8대와 공중급유기 4대, E-3 조기경보 통제기까지 출격시켜 실제 교전 상황에 대비했는데요. 미국의 F-15C 전투기는 사거리 180km급의 AIM-120 암람 D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만 공군 또한 F-16V 전투기들을 띄워 역시 타이베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응한 공중 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수호이-35 전투기와 대만의 F-16V 전투기는 약 100km 거리에 있었고, 수호이-35와 미군의 F-15C 전투기는 약 200km 거리에 있었는데요. 즉 이들 모두가 여차하면 서로를 레이더로 포착해 조준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초음속으로 비행하며 대치하고 있었으니 매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같은 초긴장 상태의 대치는 1시간 이상 이어졌고, 펠로시 의장의 C-40C 전용기가 숭산 공항에 도착하면서 긴박한 상황이 끝이 났는데요. 이들이 서로 간의 실제 비가시거리 교전 및 근접 공중전까지 벌였다면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이번에 출격한 중국의 수호이-35 전투기는 중국이 실제로 운용하는 전투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35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보여준 작태를 보면 솔직히 어느 정도는 뻥스펙을 두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수호이-35 최신형의 경우 그동안 객관적으로도 4.5세대 전투기 중 최상위권의 전력으로 평가받아 온 만큼 이를 누가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다를 겁니다. 수호이-35는 동구권 전투기 중 최강의 전투기로 서방의 F-15에 비견되는 전투기인 만큼 만만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수호이-35가 F-15C보다 무장 탑재량에서는 앞섭니다. 수호이-35는 12개의 하드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반면 F-15C는 8개의 하드포인트를 가지고 있기에 여기에 탑재되는 무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는데요. 게다가 수호이-35는 고출력 3차원 추력 편향 노즐과 강력한 AL-41F1A 엔진을 갖추고 있어 소위 계열 전투기들의 자랑이었던 기동성을 더욱 강화시켰고, 무중력 기동에 가까운 놀라운 기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속 영역에서는 수호이-35가 F-15C에 비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미군 F-15C는 공대공 교전에
기술에 특화된 막강한 제공 전투기이며 높은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체급을 가지고 있음에도 뛰어난 선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낮은 ing면 하중과 높은 추력대 중량비를 가져 상승 도중에도 빠르게 가속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주일 미군 태평양 공군 제18 비행단의 F-15C 골든 이글 전투기는 AN/APG-63V3 A4 레이더와 JHAMCS를 갖추고 있어 조종사가 고개만 돌리면 적기를 포착해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는 기술을 180도 돌리지 않아도 뒤에서 쫓아오는 적을 미사일이 쫓아갈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F-15C와 소위 35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상대를 더 잘 공략할 수 있는 더 뛰어난 기량을 가진 조종사를 가진 쪽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미군 F-15C와 중국의 소위 35라면 다를 겁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고작 24대의 소위 35를 고작 20억 달러의 헐값에 구매했습니다. 중국은 소위 35를 소량만 도입해서 뜯어본 다음 이를 연구해 불법 복제, 카피판을 만들 계획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를 막을 수는 없다 생각한 러시아는 그래서 중국이 소위 35를 뜯어볼 수 없도록 엔진의 특수한 마감 용접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중국 측이 소위 35 분해를 뜯어볼 경우 아예 엔진이 망가져버려 사용할 수 없게 특수 마감 처리를 한 데다가 엔진 자체도 다운그레이드 버전으로 수출했는데요. 이런 중국군의 소위 35가 계속해서 개량과 훈련을 거듭하는 미군의 F-15C 전투기를 상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여기에 대만 공군이 운용하는 F-16V 전투기는 현재 AIM-120 암람 C7 버전 공대공 미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강력한 기동성과 최첨단 항전 장비들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기에 중국군에게는 부담스러운 상대인데요. 설사 F-15C가 중국군의 소위 35보다 불리했다고 해도 무엇보다 당시 주변에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력이 대치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날아오르는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들이 상황을 180도 반전시켰을 겁니다. 중국의 다른 전투기들이 지원을 나온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전자전 전투에서는 약간이라도 전자전 능력이 떨어지는 쪽이 일방적인 패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세계 최강의 전자전 능력을 지닌 미 공군과 미 해군에게 대적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요. 다만 이 같은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에서도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에게 각종 대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고 중국군과 미군 사이에 혀를 내두를 정도의 대규모 전력이 전투를 벌이게 될 것이기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작 낸시 펠로시가 대만에 착륙할 때까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중국이지만 그 후 이 울분을 쏟아내듯이 대만을 향한 군사적 도발은 계속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중국군은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8월 3일에도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소위 30 전투기와 제11 전투기 22대를 출격시켰고 이들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제20 스텔스 전투기와 동펑 17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동원하며 무력 시위의 강도를 끌어올렸는데요. 실질적인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본격적인 훈련은 항행 금지구역 운용이 시작되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대만을 완전히 둘러싸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의 영해와 영공의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이 기간 동안에 민간 항공기와 선박의 진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8월 4일부터 7일까지 무력 시위를 감행할 중국에 대비해 까딱하면 큰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미군 역시 레이건 항모 전단, 트리폴리 경항모 전단, 아메리카 경항모 전단이 지키고 있고 가데나 공군기지의 주일 미군 태평양 공군이 항상 대기하며 워낙 미군 전력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기에 중국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텐데요.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며 대만을 침공한다면 아마 다음 목표는 일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도발을 일삼고 있는 중국과 북한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강경한 도발에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대만을 방문한 미 하원 낸시 펠로시 의장에게 박수를 보내며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